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쓰는 김난도입니다. 구글에서 올해어 검색어를 발표했습니다. Year in Search라고 하는데요. 올해 검색어는 한 17개 카테고리에서 검색어 중에 유의할 만한 것들을 1에서 10위까지 정리한 170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구글 또는 저희 댓글에서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단순히 빈도가 많은 검색어가 아니라 전년보다 급상승한 검색어를 적절히 추리셔가지고요. 금년도에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를 좀 추적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소위 트렌딩 now라고 부르죠. 지금 핫한 키워드들을 잘 정리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우리 트렌드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구글에서 엊그제 보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부랴부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올해 검색어 170개 키워드에 나타난 트렌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잠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구글 검색어에서 눈에 띄는 것은요, 조금 안타깝긴 한데 정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많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뉴스의 2위가 상생 페이백, 3위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방법에서도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방법, 삼성 페이백 사용 방법,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사용 방법 등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뼈를 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대부분 뉴스와 방법에서 상위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대선이 있었던 해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상위에 많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인물들을 보면 아이돌들을 비롯해서 해당 히트 영화의 주인공 같은 연예인들이 대거 상위에 포진하거든요. 올해는 보면 거의 몇 명을 빼고 거의 다 정치와 관련 있는 분들이다. 인물뿐만이 아니라 의미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카카오 기각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상위에서 의미를 물어보는 사람들을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있고 지난 한 해가 정치의 해였던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개개인의 특성이 매우 존중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난 추석 때 판매했다는 티셔츠 기억나세요? 언제 결혼할 거니 물어볼 거면 10만 원, 학교에서 공부 잘하니 몇 등 하니 물어볼 거면 몇만 원, 이제 그런 티셔츠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옛날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봤을 그런 질문들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개인의 독립성, 자율성 되게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여기 순위에 애견남이라든지 테토남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것은 예전에는 남자답다 또는 여성스럽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지었거든요. 요즘은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남성도 얼마든지 에스트로겐이 넘쳐서 충분히 감성적일 수 있고 또 공감 더 잘할 수 있고 부드러울 수 있는 것이고요.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씩씩할 수 있단 말이죠. 과거에 남자답다 여자답다 하는 이분법을 넘어서 이건 성의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다 하는 것을 호르몬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순위는 탑랭크는 아니지만 저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남성, 여성을 얘기할 때 저도 지금 설명을 편히 하느라고 감성, 공감, 이성, 씩씩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형용어로 표현하지 않고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전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키 트렌드는 요새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보입니다. 화장품을 고를 때도 예전에는 브랜드만 보고 산다든지 피부에 좋아요, 보습이 돼요, 촉촉해요 이제 이런 좀 막연한 효능 위주의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PDRN이 몇 밀리그램 들었어요. 어서 저성분이라서 좋아요. 화장품 회사들이 성분 플레이를 하고 고객들도 화장품을 구매할 때 어떤 성분이 몇 밀리그램 들었느냐 또 화해 같은 어플을 보면서 내 피부에 좋지 않은 성분은 있냐 없냐 이러한 측면을 굉장히 깐깐하게 체크하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건강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과학적 관리를 하고 또 의료적 관리를 하는 건강관리가 아주 크게 늘고 있다. 건강지능, 헬스 쿼션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건강도 예전에는 그냥 뭐 몸에 좋다 그러면 무슨 분말 갈아서 먹고 어떻게 보면 좀 비과학적이고 미신에 가까운 그런 처방들을 많이 받았다면 요새는 의사 선생님께 바로 찾아가고 의학 논문을 읽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료적인 그런 접근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대단히 전문적이 돼가고 있다. 백엔남 테토녀 같은 용어에서 엿볼 수 있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이런 현상은 패션에서도 보입니다. 영포티 룩, 페미닌 룩, 디뮤얼 룩, 놈코어 룩, 클래비지 룩, 커플 시밀러 룩 같은 굉장히 다양한 룩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사실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큰 하나의 트렌드가 있으면 그것들을 다들 추종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요새는 이제 자기 개성에 맞는 그런 패션을 찾고 해당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트렌드는 이 뒤에서 설명드릴 픽셀 라이프하고도 연관이 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들이 자잘하고 또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아까 정체성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패션도 뭐 하나의 큰 흐름이 올해는 미니스커트가 대세야, 뭐 맥시 룩이 대세야 이런 대세가 존재하지 않고요. 드뮤얼 룩, 놈코어 룩, 러시아 일진 룩, 돈탕미실 룩 이제 이렇게 굉장히 지역적이고 해당 지역에서만 좀 유행하는 그런 룩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트렌드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트렌드는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픽셀 라이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픽셀이 우리 액정을 구성하는 가장 작고 가장 많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기본 단위죠. 거기에 밑에서 요즘 트렌드들이 굉장히 작고 많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 검색어들을 봐도 그런 경향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밈 순위에 보면 칠가이, 기가차드, 골반이 안 멈추는데 어떻게 해? 이건 첫 번째 레슨 등이 있는데 익숙하고 피식 웃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전 국민이 다 같이 알고 이해하는 그런 밈들은 잘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파편화돼서 그런 걸 트렌드가 쪼개졌다고 해서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이크로 트렌드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칠가이 뭐 얘기하면 헐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요새는 뭐 1년 내내 지속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많지 않다.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픽셀 라이프 트렌드는 챌린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챌린지 보면 아이스크림 챌린지, 터미널 챌린지, 영어 발음 챌린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 챌린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챌린지들이 유행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트렌드가 파편화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트렌드가 세계화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새 이제 K-팝 또 K-문화가 외국으로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 K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데 사실 밖으로 관심이 커지면 우리도 외국에는 뭐가 있지 하고 관심이 되게 많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물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 젠승황 CEO가 있는데요. 물론 치맥 파티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를 벌여주시긴 했지만 요즘 미국 주식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 중에 핵심이 엔비디아인데 젠슨황 CEO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레시피에 보면 LA 갈비라든지 오코노미야키, 규동, 외국의 브랜드들, 외국의 식품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K-문화의 해외 진출이 굉장히 커졌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그라데이션 K라는 키워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K의 열풍이 이어졌지만 25년부터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아주 큰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이었는데요.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상도 받으셨고요. 특히 이제 K-pop 데몬 헌터스나 오징어 게임 2, 3 이제 이런 시리즈들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최상위 랭크는 전부 한국 콘텐츠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한국 콘텐츠들이 외국에 퍼져나가면서 골든이나 사자보이스의 소다팝 같은 팝송들도 외국인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관심을 일으켰다. 세계 시장에서 먼저 인기가 있지 않으면 한국 소비자들이 눈길을 잘 주지 않는구나. 그런 현상도 조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곡을 만들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이 작은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K 콘텐츠 또는 K 푸드, K 패션 등 수많은 K들이 앞으로도 더욱 해외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겠다. 그런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K 콘텐츠들이 세계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년에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한국 선수들의 해외 스포츠 무대에서의躍進입니다. 여기 보면 스포츠 매치가요. 토트넘, 로스앤젤레스 FC,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피파 월드컵, 일본 대 브라질 이런 식으로 외국 경기가 훨씬 더 관심이 높았어요. 이것도 좀 놀라운 일이죠. 한국 시장이 이제 세계를 겨냥하고 세계에서 동조하는 그런 문화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런 측면이 스포츠에서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드라마 순위를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살짝 다른 결이 느껴집니다. 2위가 오징어 게임 2, 3위가 오징어 게임 3죠. 이건 시리즈 부문 넷플릭스에서는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 둘을 누르고 폭삭소가수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폭삭소가수다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해한 드라마이거든요. 거기 아무리 봐도 막 악한이 나오진 않아요. 그 학시 그렇게 유명한 그분도 가만히 보면 본성은 참 선한 분이죠. 어느 댓글에 의하면 유일한 악역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폭삭소가수다가 오징어 게임 등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는 건 상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무해한 것에 대한 갈증이 있고 또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역시 정치나 경제가 너무 어렵고 자극적이니까 드라마에서나마 조금 위안을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K의 문화적 파워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여건 하에서 우리 소비자들도 글로벌 속에서의 맥락 속에서의 한국 제품, 또 한국 인물 등을 선호하고 관심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경제는 계속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까 사실은 전전긍긍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제와 문화가 조금 분리되는 현상이 보이지 않았는가. 어쩌면 필연적인지도 모르겠어요.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문화생활이나 디지털 라이프에서는 조금 더 즐겁고 스포츠나 컨텐츠도 무해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더욱 찾게 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25년을 마감하고 있고요. 26년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인간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힘 중에서 가장 세고 가장 빠르고 가장 생산적인 존재입니다. 말띠를 맞아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약진하는 글로벌 속에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더욱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2026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6년 다이내믹 코리아 파이팅!